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영상 하나가 공개됐어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에서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심지어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로봇 만든 회사가 바로 피규어 AI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회사 투자자 명단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인텔, 그리고 LG전자. 이 중에서 한 곳에만 투자받아도 대박인데 이 모든 빅테크가 동시에 투자한 회사는 피규어 AI가 유일해요. 그리고 이 회사 기업 가치는 벌써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투자자 명단 보다가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LG전자? 왜 갑자기 LG가 여기 끼어 있을까?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고 한동안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방위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피규어 AI뿐 아니라요. 스킬드 AI, 리얼월드, 베어로보틱스까지 LG가 투자 안 한 로봇 기업이 없을 정도예요. 도대체 LG는 왜 이렇게까지 로봇에 올인하는 걸까요? 제가 이 투자 패턴을 완전히 해부해봤어요. 그랬더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LG는요,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테슬라랑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LG가 진짜 노리는 건 뭐냐? 로봇의 TSMC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피규어 AI든 테슬라 옵티머스든 누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든 상관없어요.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을 LG 계열사가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센서는 LG 노텍,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모터랑 구동계는 LG전자. 결국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LG 계열사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요. 향후 10년 안에 LG 계열사 주가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급하면서 주가가 5년 만에 10배 폭등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LG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LG의 로봇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피규어 AI 상장 시 폭발적으로 상승할 종목 3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들은 대부분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곧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휴머노이드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LG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로봇의 목숨을 거는 건지, 그리고 피규어 AI라는 회사의 기술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왜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LG가 로봇에 올인하는 이유입니다. LG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 넥스트 인터페이스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스마트폰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를 열 제품이 뭘까? 업계에서는 지금 AR 글래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LG 입장에서는요. AR 글래스보다 로봇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LG는 백색 가전의 왕이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이 모든 가전제품과 로봇을 연결하면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실제로 LG는 CES 같은 글로벌 가전 전시회에서 가정용 AI 로봇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죠. 근데 LG가 직접 로봇을 만들지 않고 투자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대기업은요. AI 로봇 스타트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AI 로봇 연구는 100번 중에 99번 실패가 일상인데 대기업은 의사결정도 느리고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LG는 전략을 바꿨어요. 로봇을 직접 만드는 대신 모든 로봇이 LG의 부품과 기술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이게 바로 로보틱스의 TSMC 전략입니다. TSMC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반도체는 TSMC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LG도 똑같은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로봇을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모든 로봇이 LG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규어 AI의 경쟁력은 헬릭스라는 비전 언어 액션 모델에 있어요. 헬릭스는 로봇에게 눈과 뇌, 그리고 근육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카메라로 주변을 보고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며 배운 것을 토대로 연속적인 동작을 만들어내는 모델이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자유도예요. 자유도란 로봇이 제어할 수 있는 관절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헬릭스는 수십 개의 관절을 초당 200번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피규어 로봇은 난생 처음 보는 물건도 처리할 수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과자, 치즈, 케첩 같은 물건을 처음 받았는데도 명령을 내리면 헬릭스는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용 로봇한테 행동을 가르치려면 수작업으로 오랫동안 코딩을 하거나 시연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헬릭스는 언어를 통해 즉석에서 새로운 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만 학습시켜도 할 수 있는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원리는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 구조 덕분이에요. 시스템 2가 천천히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시스템 1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피규어 3의 실전 배치 성과입니다. 2025년 1월, 피규어 AI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피규어 3를 공개했어요. 프레임 레이트는 2배 증가했고 지연 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시야각은 60%나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 보면요, 이 휴머노이드는 집안에서 돌아다녀도 위화감이 없도록 재질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교체됐고요. 서빙도 가능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집을 돌아다녀요. 발에 충전 코일이 달려있어서 서서 충전이 되다가 업무 시간이 되면 알아서 판단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세탁된 빨래를 스스로 개기까지 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챗GPT가 화이트 칼라 직업의 종말을 이끌고 있다면 피규어 AI의 로봇은 블루 칼라 직업군의 종말을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텔에서 인간 대신 일할 거고, 택배도 대신 배송할 거고, 실험도 대신 할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하고, 물류창고에서 패키징도 할 거고요. 실제로 2025년에 피규어 AI는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라벨이 보이도록 물건을 회전시키고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작업은 인간 수준의 손재주와 속도에 근접했어요. 3개월 만에 패키지당 5초 걸리던 작업이 2초로 단축됐고, 바코드 스캔 성공률도 95% 수준이었습니다. 쿠팡이랑 마켓컬리에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네 번째, 데이터 해자의 중요성입니다. 데이터 해자란 기업이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 자산을 구축하여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개념이에요. 현재 피규어 3의 키는 176cm 정도의 61kg이에요. 러닝타임은 5시간. 이 로봇들은 무선으로 영화 한 편을 4초 만에 전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헬릭스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피규어 로봇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모을 거고요. 이게 피규어 AI의 강력한 데이터 해자가 될 거예요. 헬릭스 같은 거대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대량의 현장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피규어 3는 함께 배우는 로봇 집단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챗GPT의 넥스트 모먼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피지컬 AI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 중 하나고, 엔비디아 역시 여기 투자자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로봇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로봇용 웨스를 제공하는데, 로봇이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걸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심투리얼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이 아이작이에요. 헬릭스 역시 엔비디아의 아이작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LG가 왜 로봇에 올인하는지, 그리고 피규어 AI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은 로봇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에 집중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챗GPT 출시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소수의 유력 후보들이 이미 AI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나올 AI 스타트업들의 매출은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고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근데 현실이에요. 창고에서 창업해서 대기업을 위협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AI는 데이터와 돈이라는 연료가 들어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퍼플렉시티나 엔트로픽 같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을 깎아먹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냐고요? 이미 빅테크들이 물리적으로 따라오기 힘든 레벨의 데이터를 구축했고 AI 가속기 한 대 수천만 원인 시대인데, 빅테크를 자본과 데이터로 따라간다는 것은 과거와는 진짜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업계 최대 거물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조차 그가 창업한 인플렉션 AI를 데이터와 자본 부족으로 포기했어요.
오픈AI의 상당 부분 지분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하고 있고, 오픈AI가 초기에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오픈AI 수익의 75%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게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AI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들이 실행력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빅테크들의 자본력과 데이터 지배력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더 할 거예요. 아마 IPO 직후에 현재 투자자들은 그때 전부 다 개미들한테 주식을 넘기고 엑시트를 할 거예요. 투자자들은 기술력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엑시트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 기술 특례 상장한다고 할 때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업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돈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은 미국이 이미 점령했고 가성비 라인은 중국이 점령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기회가 있어요. LG가 하듯이 로봇의 TSMC로서 부품을 공급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반도체 설계와 제조까지 진짜 원톱으로 가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제 생각엔 앞으로 로봇용 저전력 AI SoC 시장이 열리게 될 거예요. SoC는 시스템 온 칩으로 칩 하나에 CPU, GPU, 메모리 등이 모두 통합된 거예요. AI 로봇은 데이터 센터용 GPU보다 전력 효율이 100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대의 추론 자체에 특화된 저전력 AI SoC 붐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피지컬 AI를 선도하기는 어려워요. 중국과 미국과의 정면 승부는 필패입니다. 한국이 총력전으로 달려도 이미 7, 8년 이상 늦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휴머노이드나 제대로 된 로봇을 낼 때쯤이면 이미 세계의 어느 빅테크가 인수한 피규어 AI가 깔려 있을 것이고 데이터를 계속 쌓아놔서 격차를 벌려뒀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규어 AI의 브렛 에드콕은 말했어요. 퍼스트 무버가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하고 저렴한 로봇을 만들 것이고 그 격차는 매우 따라잡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LG는 로봇 완제품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부품 공급망을 장악하는 전략으로 선회했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LG 계열사 전체가 휴머노이드 시대 최대 수혜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앞으로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수혜가 기대되는 휴머노이드 핵심 수혜주 한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LG가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고 추구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1번 테슬라와 직접 경쟁, 2번 로봇의 TSMC, 3번 완제품 제조 판매, 4번 소프트웨어 개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1번, 2번, 3번, 4번 중 정답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해당 종목과 투자 근거를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까지 참여해 주시면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추가 종목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 절대 없으니 안심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LG가 왜 로봇에 올인하는지 그리고 피규어 AI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완전히 해부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LG가 로봇 부품 공급망을 장악하면 어떤 기업들이 폭발적인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제부터 LG 로봇 생태계와 직접 연결된 핵심 수혜주 3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 종목들은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할수록
LG와 함께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왜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LG전자는 현재 피규어 AI뿐 아니라 베어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 글로벌 주요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LG전자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하는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LG전자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콜옵션을 통해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베어로보틱스의 경우 1차로 지분 20%를 확보한 후 추가 매입을 통해 51%까지 경영권을 확보했어요. 로보스타 역시 현재 33%까지 지분을 확보한 상태고 앞으로 추가 매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LG전자는 로봇 기업들을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계열사로 편입시키려는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 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든 핵심 부품은 당연히 LG 계열사에서 공급받게 되겠죠. 자, 그럼 LG전자가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부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액추에이터와 모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죠. LG전자는 이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로봇용으로 전환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두 번째는 센서와 카메라 모듈인데요. LG노텍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세계 3위 기업입니다. 로봇이 주변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라이다 센서, 뎁스 카메라 같은 핵심 부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 기업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최소 5시간 이상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밀도 경량 배터리가 필수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정리하자면 LG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수백만 원어치의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LG전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LG전자 주가는 약 9만 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과거 2021년 고점이었던 18만 원 대비 약 40% 이상 빠진 상태죠. 즉,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LG전자 로봇 부품 사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피규어 AI가 IPO를 단행하거나 테슬라 옵티머스가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 LG전자는 로봇 부품 공급 대장주로 재평가받으며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LG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별도로 신설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로봇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죠. 결론적으로 LG전자는 로봇 부품 공급망 장악, 콜옵션 전략, 그리고 계열사 시너지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휴머노이드 대장주입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종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G노텍입니다. LG노텍은 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전자부품 전문 기업이자 카메라 모듈 세계 3위 기업인데요. LG노텍이 왜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서 피규어 AI의 헬릭스 모델을 설명드렸죠. 헬릭스는 로봇에게 눈과 뇌와 근육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눈이에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AI를 탑재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최소 5개에서 10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들어가요. 전면 카메라, 측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뎁스 카메라, 라이다 센서, TF 센서까지. 로봇이 360도 전방위로 주변을 인식하려면 이 모든 센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LG노텍입니다. LG노텍은 현재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세계 3위 기업이에요. 애플이 요구하는 초정밀 광학 기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곳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LG노텍이죠. 근데 제가 LG노텍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하는 이유는요, 따로 있어요. LG노텍은 단순히 카메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비전 시스템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LG노텍의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3D 뎁스 카메라입니다. 뎁스 카메라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로봇이 물건을 짚거나 장애물을 피하려면 거리 감각이 필수예요. LG노텍은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에 들어가는 뎁스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고 이 기술을 로봇용으로 전환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로 주변 환경을 3D 스캔하는 센서인데요. 자율주행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집안을 돌아다니려면 실시간으로 공간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가 필수예요.
LG이노텍은 이미 자동차용 라이다 센서를 개발 중이고 이걸 로봇용으로 소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TWF 센서입니다. TW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자로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센서예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이 바로 TWF 센서 덕분이죠.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거나 정밀하게 작업하려면 TWF 센서가 필수예요. LG이노텍은 이미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의 TWF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각 카메라 모듈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주변을 넓게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150도 이상의 광각 카메라가 필요한데요. LG이노텍은 스마트폰용 초광각 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로봇용으로 최적화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LG이노텍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상을 보는 데 필요한 모든 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그럼 LG이노텍이 로봇 시장에서 얼마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어치의 카메라와 센서가 들어가요. 만약 2035년까지 전 세계 10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치된다면 LG이노텍은 로봇 부문에서만 연간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건 LG이노텍 전체 매출의 약 50%에서 100% 수준이죠. 즉, 로봇 부문만 제대로 평가받아도 LG이노텍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LG이노텍은 카메라 기술, 독점 로봇, 비전 시스템 공급, 그리고 LG그룹의 전폭적 지원까지 휴머노이드 시대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로봇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인데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지분 7.3%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선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만든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은 이미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같은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 기아, 도요타, BMW, 포드 등 완성차 기업들까지 로보티즈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로보티즈를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하는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부품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약 20개에서 30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의 원가가 로봇 전체 원가의 약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로봇이 비싼 이유의 절반은 액추에이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피규어, AI 같은 로봇 기업들은 고성능 저가형 액추에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예요.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의 다이나믹셀은 기존 액추에이터 대비 무게는 30% 가볍고 출력은 50% 높으며 가격은 40% 저렴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로보티즈가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설계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이 세 가지 부품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로보티즈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해서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였죠. 자, 그럼 LG전자의 로보티즈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LG전자가 들고 있는 지분은 약 7% 남짓이에요. 이 말은 곧 향후 2차, 3차 추가 지분 투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와 로보스타에서도 단계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며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베어로보틱스의 경우 1차로 지분 20%를 확보한 후 추가 매입을 통해 51%까지 경영권을 확보했죠. 로보스타 역시 현재 33%까지 지분을 확보한 상태고 앞으로 추가 매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티즈 역시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만약 LG전자가 로보티즈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면 로보티즈는 LG 계열 로봇 기업들의 독점 액추에이터 공급사가 되고 LG전자는 로보티즈를 통해 글로벌 로봇 시장의 핵심 부품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로보티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까요? 로보티즈는 과거 오픈 AI와 협력 소식이 나온 후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1070% 폭등한 이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후 조정을 거쳐 지금은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상태예요. 즉,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 테슬라나 피규어 AI와 본격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티즈는 기술적 우위, LG전자의 콜옵션,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액추에이터 대장주입니다. 이 세 종목은 각각 다른 부품을 공급하지만 결국 하나의 로봇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 종목들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LG가 왜 로봇에 올인하는지, 그리고 LG 계열사가 왜 휴머노이드 시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